자,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다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통진당에게 지급됐던 것, 여러분의 세금이었습니다. 그 세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고요. 지금 의원직이 상실된 분들 재출마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광역 의원들,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이죠.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일단 선관위가 오늘 결정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시간이 바로 오전 10시 35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는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는데요. 오전 11시에는 위원정당 해산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8쪽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에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그리고 정치자금이 오고 가는 계좌를 압류를 했고요. 오후 2시에는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자, 이남희 팀장. 네. 지금까지 우리가 통진당에 세금을 얼마나 줬나요? 지난 3년간 예. 통합진보당이 챙긴 세비가요. 160억 원이 넘습니다. 160억이요? 연도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예. 앵커 옆에 있는 그래픽을 좀 봐주세요. 일단 2012년에는요. 총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분기에 걸쳐서 나오는 보조금 25억 원 외에도요. 예. 총선 선거 보조금 또 이정희 대표가 끝까지 선거 보조금을 다 챙기고 후보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2012년에만 74억, 75억 원 가까이 챙겼고요. 2013년, 작년의 경우도요. 27억 3천여만 원 외에 또 2013년의 경우도 27억을 챙겼고 그다음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선거 보조금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60억 넘게 챙겨서 3년 동안 163억 넘는 돈을 챙겼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5명의 의원들 또 부장관까지 세비를 얼마나 챙겼을까요? 네. 90억 원 넘게. 90억 원 넘게.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이미 쓴 돈은 다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자녀 그 재산만 지금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 재산만. 네. 자, 지금 또 시청자 질문이 막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엔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통진당 해산으로 국고보조금 중 13억여 원이 남았다는데 이분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통장 압수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조수진 차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곳으로 빼돌렸으면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시청자들 저런 궁금증 가지는 게 무리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뭐 사업하는 분들도 통장에서 돈 빼는 게 늘상 있는 예. 일이니까 저런 궁금증 당연히 가지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시 35분에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그리고 통장 압류 조치되는 게 12시 반입니다. 한 2시간 정도 텀이 있죠. 그 2시간 사이에 만약에 통진당에서 국고보조금 있는 계좌에서 돈을 다른 곳으로 인출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재산 빼돌려기라고 하죠. 사회이익인 취소 소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만 며칠 전에 분위기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해산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고 며칠 전에 어제라도 만약 돈을 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찾아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선고 기일을 바로 이틀 전에 통보한 것,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급박하게 해서 그런 결정 내용이 그 안에 배경이 있었다 이런 설명인데, 자, 지금 다른 시청자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이번에도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이 있는데, 통진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세비를 소급해서 반환받을 수 없나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안 주니까 괜찮은데 지금까지 지급한 이 163억 원에다가 세비까지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 물었고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면 만약에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역시 또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창의력들이 대단들하세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고보조금 남아있는 거 환수하는 거는 법에 자녀 재산은 국고에 기속하다는 이렇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을 환수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소급 적용해가지고 이제까지 받아간 걸 뱉어내라 이렇게는 할 수 없죠. 근데 다만 시청자들이 궁금하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건 사실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고에서 정상적인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인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고 위원정당 어떻게 보면 반국가단체의 결과가 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들이 썼던 그 돈은 국고보조금의 어떤 정당한 사용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쓰게 된 것이고 물론 이게 법원에서 그 국가에서
통진당한 사람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을 때 법원에서 승소한다는 100% 확신은 없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통진당한 사람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돈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해서도 본인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강하게 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도 귀를 담아서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는 통진당 잔존 세력들이 어떤 활동을 해 나갈지 바로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 먼저 이정희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오늘 내놓았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반드시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정희 전 대표죠.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자기들이 멈추지 않겠다. 앞으로도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을 밝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셨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해라 했지만 저분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멈추지 않고 이정희 의원이 기존의 통진당과 같은 노선에 투쟁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해산은 됐지만 각자 흩어져서 그 지하당, 예. 그러니까 지하당의 조직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그 유사정당이라는 그 표현을 피해가면서 강령을 좀 달리해가면서 또 이름도 같지 않은 이름을 쓰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그 사실상의 활동을 계속하는 방안이 있겠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정당들, 예를 들어 정의당이라든지 예. 또는 그 새정치연합이라든지 이런 정당에 ht어져서 말하자면 산계 전술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인 조직을 유지하는 방안, 예. 이런 방안이 있겠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지금 드러난 주역들의 경우는 공개적인 활동은 사실상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은 동일시해버릴 것이고, 예. 또 자칫하면 유사정당으로 걸려서 다시 정당 해산 심판에 걸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에 드러난 이런 주축 세력보다는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주축 세력들, 제2의 이정희 그리고 제2의 이석기류가 아마 중심이 되는 활동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활동이 이어질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이남희 팀장께 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의원직 박탈당한 자들의 다음 선거에서의 피선거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의원직 박탈당한 의원들 불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요. 다음 그 보궐선거에서 그 오병윤 의원이나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역구 주민들이 선택하느냐 그것에 문제 있겠고요. 지금 정당법 40조에 대해서 이제 박정훈 앵커 옆으로 예. 지금 그 법 용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을 때 해산된 정당이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일단 통진당 유사 정당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이번에 의원직 잃은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솥밥 먹었던 정의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예전에 같이 몸담았던 이상규 전 의원 같은 사람 정의당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정의당에서 잘난 말했습니다. 아마 만약에 지금 통합진보당 이번에 그 의원직 상실한 의원들이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당원들 난리가 날 거다. 당분간 우리도 선을 그을 것이다. 이런 예.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자, 연금. 국회의원들 왜 연금 받잖아요. 이분들 연금 받을 수 있습니까? 19대 시청자 질문이 지금 들어왔네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의원직 상실되면 월 120만 원씩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데 이 연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을 받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에 19대 국회의원 들어와서 국회 들어와서 연금이 없어졌죠. 그래서 예. 19대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 저 통진당 의원들에게는 저 연금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 두 번째 이제 18대가 문제인데 왜냐면 이정희 대표 같은 경우에 18대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저기 나오네요. 19대 이후에는 의원 연금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은 예.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통진당 5명에 예. 대해서는 어차피 못 받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18대 이전의 의원직 역임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정희 대표. 의원이 있죠. 예. 이정희 전 의원. 이정희 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세 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못 받는 경우들이거든요. 예.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이정희 대표는 아니죠. 그다음에 재직 시 이제 제명 처분이나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한 경우인데 해당 없죠. 그것도 아니죠. 19대에서 예. 됐으니까.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은 그것도 아닌데 이정희 의원은 저기 아마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정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의원직 상실된 사람들은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정희 전 대표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통진당 의원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께 질문인데요. 통진당이 해산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그러면 이정희 씨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통진당 그 해산 결정문 잘 보시면 그 목적이 아마 위헌성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활동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 당원들이나 어떤 당대표 국회의원들을 개개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활동 자체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됐다는 점들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헌재 결정을 보시면 활동의 위헌성을 인정한 부분은 아로 모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회합의 일부입니다. 단지 그 아로 모임의 그 모임의 어떤 활동을 전체 통진당 전체의 활동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시킨 것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그 당시 아로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하지 않았던 이정희 대표나 다른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을 처벌할 수 없을 것이고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석기 내라는 사건이 연루돼서 1심, 2심 모두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정희 전 대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통진당 세력들의 향후 움직임을 살펴봤고요.